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황윤권 선생님의 디스크 권하는 사회라는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황 선생님은 얼핏 들으면 믿기 힘들지만 차근차근 듣다 보면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질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시점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디스크는 환자 수가 27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흔한 병입니다. 하지만 디스크와 협착증 모두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괴물들에 불과합니다. 통증이 있다는 게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고 통증의 원인이 디스크와 협착증이라는 설명이 가짜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차분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시 말에 협착되어서 그게 척추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디스크 수술에 배석해 관찰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MRI 상으로는 신경이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수술실에서 실제 부위를 확인해 보면 척추신경은 눌려져 있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통통한 모양대로 잘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많은 수술들을 관찰했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수술하면서 보겠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스크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강하게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유연하고 물렁물렁합니다. 척추관도 좁아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언가를 강하게 누를 만큼 딱딱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척추신경도 쉽게 눌릴 수 있는 부드러운 조직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 척추신경이 부드러운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척추신경은 단단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간에 완충작용을 하는 척수액도 있어서 쉽게 눌려지지 않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정식 명칭인 요추간판 탈출증이라는 표현에서처럼 탈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또는 디스크가 파열되었다, 터졌다는 표현을 들으면 환자들은 겁이 날 것입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현상은 척추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이나 연결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안에 있던 수분 성분이 줄어들면서 납작해지거나 탄력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밀려나와 불룩해져 있는 상태를 굳이 탈출이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던 겉부분에 틈이 생기면 거기를 통해 디스크의 수액 성분이 조금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파열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불룩해진 부분이 척추신경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척추신경을 옆으로 조금 밀어놓은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허리나 엉덩이 통증, 다리 저림 같은 것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척추신경은 운동, 감각, 자율신경의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신경이 심각하게 눌린다면 근육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감각이 소실되고 심지어 대소변마저 가릴 수 없는 상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사고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거나 척추 수술 때 실수로 손상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디스크가 척추신경이 눌려서 이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감각에만 이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운동이나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척추신경이 아주 살짝만 눌려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것은 팔을 움직이라는 운동정보 또는 명령을 뇌에서 팔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가 팔을 때릴 때 아프다고 느끼는 것은 팔에 전달된 감각 정보가 팔에서 뇌로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동신경 정보는 뇌에서 몸의 각 부분으로 한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로 감각신경 정보는 우리 몸의 각 부분에서 뇌로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만 이해해도 척추 쪽의 통증이 엉덩이나 다리로 전달되는 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CT나 MRI 촬영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디스크가 몇 개월 뒤 또는 1년 뒤 자연 흡수되는 일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 흡수된 것을 가지고 치료의 결과라고 과대선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통증이 있던 분들은 이렇게 흡수가 일어나도 통증이 그대로여서 어리둥절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래부터 그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진단과 통증 여부가 달라 어리둥절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한 환자는 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고 MRI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엉덩이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환자는 오른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겨서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더니 엉뚱하게 왼쪽이 디스크나 협착 소견이 보인다면서 왼쪽이 괜찮은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부터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디스크 진단에서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통증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듣고 나면 좀 허무하시겠지만 아픈 진짜 원인은 대개 근육 문제입니다. 근육을 늘려주고 줄여주는 스트레칭 등의 활동을 하지 않고 힘을 주어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근육의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굳어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학교 다닐 때 팔을 들고 벌을 서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팔을 들고 벌을 서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5분 이상 지나면서 근육 긴장이 계속되고 근육이 굳어지면서 팔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팔을 내리고 팔을 흔들어 주거나 주물러 주면 금세 통증이 사라집니다.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의 통증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허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은 매우 넓고 깊고 크고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강력한 근육이 굳어져서 통증이 생기기까지는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잠깐 풀어준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멀쩡했는데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다가 아니면 별것도 아닌 물건 들다가 삐끗해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통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오랫동안 긴장이 쌓여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긴장이 쌓여온 근육에 갑작스런 과도한 긴장이 주어졌을 때 근육이 그 긴장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축하면서 순간적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삐끗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노인분들이 늘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이것도 신경이 아니라 근육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육 감소가 일어나면서 근육이 더 위축되기 쉽고 더 쉽게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근육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근육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근육에 긴장이 쌓여 굳어지면 나머지 근육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국도가 빵빵 뚫리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허리 근육이 긴장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와 연결된 다른 근육들에도 긴장이 많이 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흔히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광범위하게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저림, 열감, 무감각의 증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저리거나 열감이 느껴지면 큰 병이 아닌가 생각하고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팔 들고 벌을 설 때 팔이 저리기도 하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발바닥이 저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바닥을 때리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지만 평소에는 뇌가 발바닥에 대한 느낌을 특별히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발바닥의 감각 정보는 실시간 계속 뇌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무릎 뒤 신경들이 눌리게 되고 발바닥에서 뇌로 가는 감각 정보가 무릎 뒤 신경들을 지나갈 때 신경이 눌려 있어서 정상적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감각 정보가 이상 감각 정보인 저림으로 변경되어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발바닥이 저리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발의 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근육이 굳어져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발의 감각 정보가 그곳을 지나갈 때 열감으로 변해서 뇌로 전달되어 열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분도 있는데 이것은 종아리 근육 자체가 긴장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걸 치료하겠다고 척추 수술을 할 게 아니라 종아리 근육과 다리 근육을 두들겨서 부드럽게 해주고 스트레칭 해주어야 합니다. 의사들은 디스크 환자는 허리를 숙이면 안 되고 협착증 환자는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근육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상상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수술 후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믿기 어려운 설명이겠지만 디스크 수술을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데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할 때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강력한 근육 이완제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근육마저 마비되어서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강력한 근육 이완제 때문에 굳어있던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적 젊거나 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근육이 심하게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신 마취의 근육 이완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심하게 근육이 굳어진 경우에는 근육 이완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잠시 좋아졌다고 느끼다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근육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선 굳어진 근육의 길이를 최대한 늘려주고 줄여주어 부드럽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리고 근육이 국소적으로 굳어진 곳을 두들기거나 깊게 눌러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들기기나 눌러주기를 할 때에는 근육의 두께나 깊이에 따라 매끈한 돌, 밀가루 반죽 밀대, 야구공, 테니스공, 지압봉 등을 사용해 두들기거나 눌러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아주 아픈 곳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굳어진 부분입니다. 허리의 경우에는 근육이 넓고 깊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찾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대신 깊이 누르면서 찾으면 보다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누를 때 뼈가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뼈 주위의 근육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뼈 자체는 부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숙였다 뒤로 젖혔다를 반복하며 스트레칭을 하면 의학 비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소리 지르며 몇 번 반복하고 나면 이내 놀랄 정도로 편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허리 삐끗하면 파스 붙이거나 침을 맞는데 통증 완화는 해주겠지만 진짜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허리 삐끗했을 때 절대 안정을 취하면 허리 근육에는 더욱 긴장이 쌓이게 되고 통증은 더 심해져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운동하다가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안정을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트레칭을 해주어 풀어줍니다. 허리 근육이 삐끗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스트레칭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뒤로 젖히는 방식으로 허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네, 책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스트레칭 방법, 두드리기로 풀어주는 부위별 방법은 황 선생님의 책 디스크 권하는 사회를 직접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북은 좀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생각나는 내용과 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두드리기를 할 때도 너무 아파서 겁나서 두드리거나 누르기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참으면서 조심스럽게 꾸준히 근육을 풀어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의 부위마다 어떤 부위는 스트레칭으로 푸는 게 적합하고 어떤 부위는 두드리거나 눌러서 푸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공기압 마사지기도 강하게 눌러서 근육을 풀어주기에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종아리, 허벅지 등 다리 부분 근육을 풀어주고자 하실 때 유용한데 바지처럼 생긴 것을 입고 튜브처럼 공기가 불어나면서 근육을 압박하는데 압박 강도가
엄청나서 근육이 잘 풀립니다. 평소에 많이 걷고 다리나 팔이 피로가 쌓였을 때 근육 풀기 위해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20만 원 내외로 다리, 팔, 배 쪽까지 풀어주는 공기압 마사지기 구매가 가능합니다. 스트레칭과 두드리기가 아프고 겁나는데 마사지기는 그보다는 훨씬 수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풀어주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견으로 팔이 안 올라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의 문제라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근육을 잘 풀어주시고 특히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나 가만히 서 있는 서비스 직군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근육을 잘 풀어주셔서 이런 문제로 고생할 일이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전신 스트레칭 해주시거나 평소에 수영, 필라테스 등의 운동을 하신다면 이런 문제로 힘들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